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미국 자회사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윌리엄 홀 박사가 이제 역합병 통해서 상장 모색한다는 이제 기사도 좀 나왔는데요.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 보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기사로 이제 이 부분이 나왔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미국의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트 작년에 이제 유중을 할 때 유중의 자금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엘라베 테라피틱스의 어떤 상업화 관련된 어떤 준비, 그리고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는 자금이 뭐 급하지 않다, 필요하다 말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바이오텍 관련되는 부분에서 진행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에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금융 긴축 상황에서 이 자금 조달이 상당히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HLB가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 356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지분 41.07%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계열사인 이제 테라피틱스와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 자금을 넣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헐제 CEO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 이제 HLB 쪽에 이사 쪽으로도 합류를 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테네시 대학의 이제 생학 박사로 굉장히 바이오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죠. 국내에도 이제 여러 이 바이오텍 관련되는 회사랑 관련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공개 IPO를 한다는 말은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상장 이슈라고 하는 거는 자금이 이제 충분하면 이제 상장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기업 공개를 한다는 말은 자금 조달을 해서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올해 안에 이제 이 거래를 성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이 부분이 있고요. 특이한 점은 역합병 상장입니다. 역합병. 우리가 보통 합병을 할 때는 합병을 하려고 하는 이제 주체가 보통 이제 큰 쪽이고 이제 합병 당하는 회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규모라면 역합병은 이제 반대죠. 조금 이제 작은 회사가 큰 쪽으로 이제 합병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 쪽에 있는 상장사나 미국 쪽에 있는 상장사 어디를 통해서 공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내에 이제 최근에 이제 HLB가 파나진 인수라든지 여러 이제 이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합병 관련된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또 추가적인 어떤 M&A 관련 어떤 대상의 어떤 기업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뜻을 함의한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또 나왔죠. 현재로서는 비공개 기업으로 남으려는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상장이 되지 않더라도 시리즈 A, B, C, 그 다음 시드 머니, 벤처 캐피탈, 여러 이제 자금들이 원활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상장 이슈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비공개 기업으로 이제 남으려는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가 많지 않다 이거죠. 미국이나 유럽 쪽에 한 2,000개, 3,000개 정도의 이제 바이오텍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원활한 이제 공개 시장, 상장에 대한 어떤 부분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피인수 대사가 인수회사를 합병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상 보면 이제 상장되지 않은 회사가 상장 기업들을 역합병해서 우회 상장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가 사실 작년 이제 10월 달 전에 이 교모세포종 관련되는 이상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 허리케인이다 여러 가지로 하면서 이제 HLB 홈페이지도 보면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보면 헐 박사가 이 아직 생존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데이터 취합에 있는데, 이게 1년이 이제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 발표가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부분들은 상당한 이제 니드가 있는 이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임상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상의 어떤 데이터들 이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무세포종 관련되는 ITI 100 관련되는 부분과 ITI 10001, 그 다음에 항암 백신, 이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무세포종 이상에 관련되는 데이터가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역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또 향후에 또 이슈가 될 만한 뭐 충분한 뭐 내용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계속 이제 사실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개법 음봉이죠. 거래량도 지금 거의 250만 주니까 지난주 이제 평상시 거래량보다 지금 오전장에만 무려 지금 4배 이상의 어떤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69만 주대입니다. 이 5월 달에 이제 5월 17일하고 5월 18일, 5월 17일에 이제 장대 양봉을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음봉을 보냈을 때 이때 어떤 수급들을 잠깐 뭐 참조로 살펴봐 드리면, 이때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쪽에도 이렇게 매수가 일단 들어온 어떤 흐름이 나오죠. 이때 이제 나름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을 했다. 이제 이거 기사로 일종의 쇼커버링이 일단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에 그거 이상의 물량들을 빼면서 바로 이제 돌파를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수급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오히려 그 갭이 떠서 그렇습니다만, 이 쇼커버링 물량보다는 오히려 찍어 내리는 물량으로 지금 이제 음봉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3%입니다만 아침에 이제 36,700원대까지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10% 이상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료의 어떤 그 핫한 부분들을 누르는 어떤 물량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이제 지금 32,000원권에서는 지금 옆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조금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지금 그것도 다시 내려오면서 수렴해 있던 이평선 5일선 21선 부근에서 밑꼬리가 지금 살짝 나오면서 옆으로 이제 가는 어떤 흐름의 수급이 좀 나오고 있죠. 굉장히 뭐 아쉬운 수급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양군 회장이 이제 9분 남짓의 어떤 이번 그 본심사 관련되는 부분에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가겠다. 자, 근데 이제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게 10년차, 뭐 5년차 이 정도면 좀 여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이 통상 20년이고 한 2030년 정도 내일 정도 되면,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 만료 시간까지는 여전히 뭐 시간이 있습니다만, 조심해서 이제 가자는 입장은 많겠습니다만, 너무 이제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이런 어떤 한번 사태가 한번 있었고, 작년에도 사실은 이제 뭐 사실 발표 유튜브 내용이라든지 IR이라든지 뭐 학회 발표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제 상황에서 좀 뭐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는 요 R&D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FD 허가 과정에서 어떤 식의 이제 프로세스와 내용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각 양해를 한다는 부분들은 뭐 맞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HLB 그룹 자체가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가능성 자체가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런 국면들을 시장에서도 사실 인정받으려면 좀 더 이제 시장 친화적인 IR 부분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원활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IR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것도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항상 호재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 빠지는 거.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바이오 업종 전적으로 전환하면서 패시브 자금의 어떤 수급들도 좀 기대를 했습니다. 전혀 안 도른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많은 IR을 통해서도 이런 어떤 기간선 어떤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액티브 자금의 어떤 부분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NDA 신청이라든지 서브미션, 그 다음에 본심사 이 정도 되면 향후에 이제 이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 2030년까지 계속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면역관문 억제제의 어떤 비중 자체는 커지고 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라든지 이런 저분자 물질에 관련되는 비중 자체는 이 면역관문 억제제의 속도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 평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1차 치료제 어떤 진입 이후에 이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정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시장 어떤 친화적인 어떤 IR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성공 위에 이런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정기적인 어떤 리뷰를 통해서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시장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사실 좀 끌어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같이 뭐 FDA에서 이 Advisory Committee 이제 미팅 같은 경우에는 자금도 뭐 20억 정도 듭니다만, 보통 이제 신약 허가 과정에서 Advisory Committee 이제 미팅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여기서 오케이 하면 이제 대부분 사실상의 승인이다 이런 부분인데, 이 절차를 생략했다는 말은 단순히 경비를 전략하는 거 이전에 굉장히 뭐 FDA 기대감이 높다든지 이런 어떤 뭐 사례를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시장 친화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제 우선 심사 관련되는 부분이 일반 심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본 심사 관련되는 부분은 아침에 이제 시가에 거의 다 반영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이 수급 압박으로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HLB 그룹의 원대한 어떤 속사정이야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뭔지는 이제 두리뭉실하게 좀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의 상업화 이후에 어느 정도의 어떤 마켓과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의 1차 치료제였던 그 넥사바라든지 렘바티닙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역관문 억제제로 허가받았던 로슈의 제품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제품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율은 계속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주가 측면에서는 이 34,000원대, 3만원대 어떤 박스권으로 다시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34,000원 위로 오늘 종가가 좀 끝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사실 차트상으로는 거래를 내버려고, 그다음 음봉만 지금 크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렇지 않으려면 이제 옷장에 조금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와서 개선이 되면서 34,000원 위로 올라가는 이 흐름들이 밑꼬리가 나오면서 올라가느냐 여부가 이번 주 주가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